도심 하늘 위로 시커먼 연기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폭격을 맞은 집들은 벽면이 무너져 내렸고 거리 곳곳에는 차량들이 처참하게 불탔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에 밤새 6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І вирвало двері, колонку, вікна, і все побомбило. То вже другий раз. Там того разу теж вікно було вирвало, там того боку.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 2개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틈을 타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 관련 다층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ближаємо домовленість. І це буде багаторівнева домовленість щодо нових систем Петріот та ракет до них. 앞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기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지불할 거라며 미사일 공급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마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전 논의에는 아랑곳 않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며 현지 시각 14일 러시아 관련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던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 단체가 처음으로 전원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의대 교수들도 환영 입장을 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 의료계와 만났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큰 일보 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복귀 시기, 방식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도 오랜 기다림 끝에 교실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복귀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수업 공백을 메울 대책이 확실치 않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 예정 학생은 8천여 명.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다시 말해 유급 취소는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귀한 의대생이나 타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시비 때문입니다. 의대생 단체는 특혜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정부와 대학에 공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협조를 구해야 되는 여러 단위들에 대해서 이제 협조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협상파 지도부가 출범한 전공의 단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이번 주말에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복귀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 그리고 국회와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출범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 시 입영 연기 등의 특례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복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100년쯤에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아열대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한바탕 비를 쏟고 물러갑니다.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대류에 의해 나타나는 세찬 비, 스콜과 비슷한 소나기가 내린 겁니다. 점차 아열대화하는 한반도 기후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지난 2020년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과거 109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더니 평균 기온이 약 1.6도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기상청에 의뢰해 지난해까지 113년 동안으로 분석 기간을 늘리자 평균 기온 상승이 1.8도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4년간의 데이터를 추가했을 뿐인데 0.2도나 올라간 겁니다. 최근 10년간의 기온 상승세는 전체 기간의 5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더욱 좀 두드러진 점은 2020년대부터 더욱 급격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아열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거라는 게 기존 전망이었는데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월이 8개월 이상인 지역을 아열대 기후로 구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온이 계속 추세대로 오른다면 그런 아열대 기후구에 속하는 지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열대화를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이해 충돌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시장 상승 반전한 뒤 오름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은 16.94포인트 상승한 3,192.71에 코스닥은 0.8포인트 내린 799.6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도 관세 압박이 심화되며 주말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 흐름 좋고 삼성생명 등 보험주, SK하이닉스와 LG전자, KTNG의 강세입니다. KCC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카카오페이, LGCNS와 2차전지주, 증권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어젠과 젠백스 상승이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부모가 도시로 돈을 벌러 가 농촌에 남겨진 어린이가 900만 명이나 되는데요. 한 지방정부가 아이들이 방학 동안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전 9시 광둥성 둥간의 한 광장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00km 떨어진 고향에서 27시간이나 걸려 도착할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입니다. 11시가 조금 넘자 대형 버스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아이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부모 품으로 달려갑니다. 期待啊，一起出去玩，然后吃好吃的，还想去了解一下爸爸妈妈工作的城市，跟爸爸妈妈在一块儿就很开心。 수천성 광안시 챔펑구 35만 인구 가운데 8만 명이 광둥성 둥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런 가족 만남의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출발지에서는 경찰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고 도착지에서는 아이들의 알찬 방학을 도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운동장을 뛰는 사람들. 군인이 되고 싶다며 살을 빼고 있는 훈련생들입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청년 4명 중 3명이 비만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군 복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육군이 예비 신병 준비 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일명 육군 다이어트 캠프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체지방률 감량과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입니다. I go up to my bed, I cry, and then my battle buddies are there. Yeah, because it's an emotional roller coaster. 훈련생들은 개인 체력 상태에 따라 최대 90일 동안 신체 훈련과 식단 조절,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 등 통합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생 레이븐 씨는 출산으로 급격히 체중이 늘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8.6kg을 감량했습니다. To lose 19 pounds, it was extremely hard. I'm trying to do this for them. I want to make my mom proud, my family.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정식 군인이 되기 위한 기본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민 크리스토퍼슨 씨가 강가에서 연신 낚싯대를 던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상징인 야생 연어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In the early 80s, it was so much fish in the river, you have no idea. It was packed with sea trout and salmon. 1980년대에는 노르웨이 강상류로 헤엄쳐오는 야생 연어 수가 연간 10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2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대형 양식장에서 기생충이 번식해 바다로 향하는 야생 연어에게 옮겨간 탓으로 보입니다. 어린 연어에게 기생충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 farming industry has caused a tremend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se salmon lice in the ocean. So that's causing an additional mortality. 그 많던 야생 연어가 매우 희귀해지자 노르웨이는 2021년에 야생 연어를 멸종 위기종 적색 목록에 올렸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회복하자는 네이처 포지티브 개념을 실천한 한 포도밭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한 대형 음료업체 계열사가 운영하는 와인용 포도밭입니다. 와인 맛뿐 아니라 환경과 경관까지 평가하는 국제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멸종 우려 식물을 포함한 식물 289종, 곤충 168종이 서식합니다. 비결은 재배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높은 위치에서 포도넝쿨이 뻗어나가도록 재배하지만 이곳은 포도나무가 일렬로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햇빛이 차단되지 않아 나무 아래 풀도 잘 자라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물들은 포도 맛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下草も根っこを生やすじゃないですか。深くまで。そうすると地中の水をいろんなとこから吸ってブドウに水が行き過ぎないようにっていうところで 2023년 환경성은 이 포도밭을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이라고 인증하는 자연 공생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 가성비 소비로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잡화점들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일본과 중국 대표 업체들도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8시부터 대기줄이 백화점 지하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일본 종합잡화점 돈키호테의 팝업 스토어를 찾은 고객들입니다. 팝업 스토어 열린다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 부산에서 왔고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돈키호테가 국내 시장에 발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란덮밥, 양념장 등 여행 가서 사오던 그 제품들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일본 가고 싶었는데 돈키호테가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야겠다 해서 왔습니다. 중국 국민잡화점으로 불리는 미니소도 지난달 서울 강남 대로변에 신규 매장을 열었습니다. 다이소보다는 어쨌든 좀 고급진 느낌, 캐릭터가 예쁜 것도 많고요. 4년 만에 국내 재진출. 이번엔 중국에서 잘 팔리던 아기자기한 캐릭터 상품 등을 대표로 내세워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가보지 못하니까 확실히 색다른 경험이긴 했어요. 중국판 다이소로 알려진 요요소도 전북 군산에 이달 내 매장을 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제공하는 게 좀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잡화점 가면 이것저것 다양한 물건이 많고 그걸 타겟으로 하는 해외 리테일 기업들이 한국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대세로 떠오른 가성비 소비를 두고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혹시 호수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반의 도시 춘천 의암호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춘 물놀이 시설이 문을 열었는데요. 해수욕이 아닌 호수욕을 즐기는 현장 하초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8m 높이의 인공 암벽. 클라이머들이 조심조심 정상을 향해 암벽으로 오릅니다. 완등에 성공하자 허공에 그대로 몸을 내던집니다.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짜릿함에 더위가 저만치 날아갑니다. 탑을 찍고 내려왔을 때 그 즐거움은 항상 큰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시원하게 물에 빠지니까 너무 재밌고요. 암벽 등반과 함께 즐기는 물놀이는 외국인에게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런 습하고 더운 날씨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오늘 친구들이랑 와서 클라이밍도 하고 이렇게 탑 찍고 물에 빠지니까 너무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생존 수영을 배우며 더위를 쫓습니다.
시원한 호숫물에 몸을 담그고 물에 떠 있는 방법과 체온 유지법 등을 차근차근 배웁니다. 되게 유익한 내용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바다를 꼭 안 가더라도 정말 시원하고. 지난해 5천여 명이 다녀간 의암호수욕장. 올해는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은 의암호가 있는 호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름 레저 이벤트들을 저희가 많이 차려낼 예정이고요. 유례없는 폭염 속에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서 즐기는 호수욕이 이색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인류가 직면했던 여러 위기를 헤쳐나오는데 그동안 과학은 큰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에도 과학은 돌파구가 되어줄까요? 새로 나온 책 노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장을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꼽히지만 과학기술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전 세계 첨단 연구 현장에 대한 기행기 형식으로 과학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나갑니다. 블랙홀의 비밀을 파헤치는 천체 물리학부터 양자 컴퓨터와 핵 융합 에너지 같은 첨단 연구까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과학의 최전선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과학이 인류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보여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여겨졌던 화웨이. 하지만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회사이자 엔비디아의 경쟁자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저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중국 경제 체제의 가장 성공적 성과물이 화웨이라고 평가합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자 등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집요한 견제를 극복하고 성장을 거듭한 과정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가수들과 함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김영석. 40여 년 동안 1,500여 곡을 작곡하며 숨가쁘게 살아왔던 김영석이 천천히 걷는 속도인 안단테로 음악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원준, 박진영, 김광석 등 유명 가수들과 얽힌 뒷이야기를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철문과 철통 같은 경어로 권위 있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청와대. 대통령 등 뉴스 속 인물이 아니라 회의실을 정리하고 식문을 돌보는 등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청와대 식구들의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지금 호우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진 울릉도에는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최대 120에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상도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동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28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아 지난주보다는 확연히 덜 덥겠습니다. 그러나 폭염 뒤 폭우가 예보돼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전주와 광주가 29, 대구는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 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 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 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 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 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 파임 사고, 5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